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최종 질문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고3 이제 언어 수업을 하면 이제 최종 수업할 때 해주는 말이 첫 번째 해주는 말이요. 그 시험 보면 실수를 안 하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하겠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다 맞추겠다. 실수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찍으면 맞을 확률도 있잖아요. 이 실수를 하나도 안 하면 이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게 감이거든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지 욕심을 내서 뭔가 잘 보려고 시험을 보면 안 돼요. 수능날에. 수능날 뭐만 안 하면 대박이라고요? 실수만 안 하면 대박이라고. 근데 굉장히 포괄적이죠. 실수라는 얘기가. 생각날 수 있었는데 안 나고. 이것도 다 실수니까. 넓게 잡아서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요즘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 방송이나 인터넷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답 정리를 하실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내가 공부법 책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은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답 정리를 할 시간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답 정리는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답 정리 안 하는 고3이 어디 있어요? 상위권이면. 지금은 더 정답 정리를 해서 이 맞은 답인데 해설을 정확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 해설의 풀이법과 내 풀이법이 다르면 어떤 게 더 시간을 줄이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해설은 이렇게 해놨구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가 해서 시간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정답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거를 더 빨리 풀게, 더더더더 빨리 풀게 해서 남은 시간에서 오답 문제를 천천히 봐야 되는데 오답 정리해서 내가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걸 새로 알았어? 안 된다는 거죠. 이 오답 정리의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실수를 안 해? 이것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여서 시험 보는 스킬을 늘리는 거고 정답 정리를 해가면서 어떤 과목이든지 더 정교하게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시험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답 정리가 아니라 정답 정리까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 보자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학생이 궁금한 거 다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다 읽었다. 어떤 식으로 읽었느냐의 문제겠죠. 독서법에서. 왜? 수능 시험은 국어는 읽는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니까. 독서법에 대한 시험 문제니까. 근데 그럼 이거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잘은 상대적이니까 얼마큼 이해가 안 됐는지가 또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다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첫 번째는 끊어서 읽어야 돼요. 구간을 나눠서 구간에서 핵심만 상식적인 거 빼고 내가 알아야 될 것만 골라내야 되는데 그냥 쭉 읽으면서 생각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여기에서 핵심을 한두 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을 고를 때 여기다가 그 말을 쓰는데 벌레가 파고 들어갔지만 빨갛게 익어서 물기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황금빛 사과. 황금빛에도 다 떠오르죠. 벌레가 파고든 떠오르죠. 뚝뚝 물기 떠오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더라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시험에서 순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선택지끼리 비교를 하면서 이 단어랑 이 단어 똑같은 나는인데 나는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시험은 공차고 노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될 수 있는 걸 골라야겠지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많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고르라고. 순간 집중하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똑같이 이 구간을 나누고 핵심어를 뽑으라니까 저는 요점 정리를 못해요. 그냥 뽑고 연결해서 대충 내가 줄거리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뽑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개선이 되지. 선택을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뽑다 보면 너 정도에서는 엄청나게 정교하게 뽑히지.
자, 3번은 이해가 안 됐어도 과학이나 이런 거, 뭐 어떤 애가 이제 5등급 정도 그거 봤는데, 아, 애가 잘 푸는 건 잘 푸는데 조금만 배경식이 높아지면 하나도 못 건드려서 내가, 아, 이거 몰라. 네모 가지고. 네모가 올라갔어, 떨어졌어. 세모가 내려갔어, 올라갔어, 내려갔어. 네모에서 세모로 가, 세모에서 네모로 가, 세모에서 네모로 가요. 그 다음에 이거 네모 될 때 1번 네모, 2번 네모, 3번 네모 이렇게 과정이 진해, 안 변해요? 변해요. 자, 그런 다음에 찾아봐. 선택지에서 네모 올라갔다, 커졌다, 맞네. 이렇게 하니까 풀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다. 그럼 이거 설명해줄까? 그랬더니 됐대. 왜? 본인이 알아. 자기가 5등급이라 이거를 다 설명을 해주면 끝도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안 해줘도 된다니까 해본대 자기가. 그래서 10개를 해보더니 보통 때는 지문 어려운 거 나오면 4개에서 3개를 틀렸는데 1개씩밖에 안 틀리던데. 이해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 정답에서 뭐라고? 더 빨리, 쉬운 문제를 더 빨리 푸는 나만의 최고 코스가 뭐냐? 그러니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구분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 위에다 등급을 써야 돼. 등급을 쓴 다음에 내가 이거를 보고 이게 하위 등급인데, 해설도 보면 하위 등급인데, 이거를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이거였는데,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로 설설설설 나가지, 수학도. 그치? 이렇게 풀려면 어떤 거부터 풀고 비문학은 난 언제쯤 풀고, 이런 지문, 비문학을 내가 먼저 풀려고 했는데 이런 지문이, 경제 지문이 나오면 제일 뒤로 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짜야 되지. 시간당 시뮬레이션.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가 됐죠? 또 뭐야? 답이 2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를 둘 다 몰라요. 둘 다 몰라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닌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지. 그럼 맞는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요. 아닌 거 찾으라는 4개가 같아. 맞는 거 나오고 틀린 거만 하나 나와. 그러니까 답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근거를 모르겠어요. 제시문에서 근거를 못 찾겠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선택지에서. 이 4개가 비슷하다고. 이 4개의 범주. 내가 몇 번 너한테 풀어줄 때 했지? 범주 차이로 딱 하니까 네가 진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진짜 서너 번 했잖아. 이해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땡큐야. 뭐부터? 문제랑 선택지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부터 찾는 게 아니라 선택지 비교부터 해야 되는 문제야.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해결이 됐죠? 근데 비슷한 내용이 아니면 어떡해요? 요게요? 네. 범주가 비슷한데 이제 비슷하다는 말이 저랑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거는 주어가 같아. 이거는 판단하는 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의 범위야. 넌 단어가 같다는 게 아니야. 상황이 같다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찾는 게 이제 노하우인데, 어쨌든 나머지들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맞는 거하고 틀린 거 한 개잖아. 요거는 유사한 느낌이 난다고. 그런 문제만 다 뒤져보면. 네가 지금 그렇잖아. 선택지에서 근거를 못 찾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선택지 비교해라. 두 번째. 국어는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거를 못 찾겠어. 둘 중에 하나. 근데 그럼 주제랑 어떤 게 가까우냐? 그럼 맞는 거. 주제랑 어떤 게 뭐냐? 그러면 틀린 거. 주제. 두 번째 방법. 됐어요? 세 번째 방법. 자, 근거를 근거를 둘 다 못 찾겠어요. 둘 중에 하나 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출제자 의도로 생각해야 돼. 이게 뭘 의도로 냈을까, 이걸. 어떤 게 교육적이고, 이걸 통해서 뭘 물어보고 싶었을까. 이게 주제랑 비슷한데, 주제랑 조금 차이나. 이거는 이론도 있어야 되고, 심해야 돼. 아니면, 이거는, 내가 출제자의 경험.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이거 잘 찍어내거든. 무슨 얘기냐면, 영어 듣기 하나도 안 듣고 푸는 법, 이게 유튜브에다 찍어서 올렸거든. 우리 아들이. 그거 한번 봐보라고. 그러면, 영어 듣기 20개인가? 17개인가? 한 60%, 70% 맞추거든. 하나도 안 듣고. 지문도 안 보고. 뭐라고? 지문을 보고 본문을 상상해내. 이해돼?
그 근거를 설명한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문제를 보고 의도를 생각해 나가는 거. 그리고 훈련을 좀 했어야 되는데. 4번. 둘 다 근거를 못 찾잖아. 나머지는 그럼 다 틀렸다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건 전제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근거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뭐더라? 번호 개수 쉬어야 되거든? 확률상으로. 딱은 안 맞아. 근데 너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게 비율이 딱 맞았어. 한때는. 25%씩 5개. 근데 요즘은 요거 하나는 14개면 여기는 16개고 이렇게 한 개씩 더 많아. 근데 유달리 이게 18개야. 이렇게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번호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빠르게 세보면 4번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건 4번 아닐 것이다. 다른 거 쓰는 거야. 3번으로.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한 개의 차 15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편차로 1 정도, 편차 1 정도는 놔도 15개에서 여기서 평균 20개씩 하면 19개에서 21개는 돼도 24개, 25개는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다음 문학 고전시 해석하는 법 유튜브로 내가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전시에 있는 요 단어 있지 체언 이걸로 시험 내는 경우는 없어. 이거에 용언이 나와. 슬프다 뭐하다. 그 다음에 이 고전을 왜 힘들어하냐면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해서 그래. 주어하고 목적하고 서술어 하면 대략의 상황이 떠. 서술어 쭉 연결해보면 그 어조 상황 이렇게 떠. 그래서 딱 끊어가지고 6카운트식으로 상황만 딱 구속하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단어는 삭제하고 하는 걸 연습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단어 있어. 시조에서 나오는 단어, 뭐 괴실이 없어라 이런 것들을. 그런 건 녹화해서 또 올려줬어. 그럼 고전시 해석하는 법 녹화 보고 용어 어휘 나오는 거 찾아서 녹화 보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될 건데 이 고전시에서 이거 특별한 이 어려운 단어 때문에 틀릴 만한 거는 그 땡땡 별로 해갖고 밑에다 써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봐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 정도고. 그리고 고전시가 해석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고전문학 책 사서 보면 한글로 해석된 거 있거든. 쭉 심심할 때 통독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예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 정도로 줄거리 정도만 알아도 해석이 충분히 돼. 예를 들어서 고전시에서 어떤 여자가 시집살이 힘든 시집살이 요야. 그럼 쭉 줄거리를 읽어놓고 하는 건 시집살이 힘들구나 이 정도 기억해도 이런 해서 원망했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비문학 3점. 이게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을지도 몰라. 비문학 한 지문은 권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돼. 자기 배경의식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풀고 마지막에 남는. 왜? 비문학 하나나 두 개가 어려워. 하나만 어려우면 좀 괜찮은데 두 개가 어려우면 되게 난감해져 애들이.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남겨두고 요거에서 다 풀지 말고 4개에서 3개만 푼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남겨놓고 나중에 이거 하나 풀고 탄력으로 그 다음에 이거 푸는 거지. 막판에.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시간 시뮬레이션에 대한 문제야. 내가 몇 분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95점 넘는 아이들만, 90점 넘는 아이들만 매산비 풀 때 세 문제 풀면 실력이 느니까 도움이 되는데 전체 문제를 풀지 않잖아? 요즘 같은 경우에 횟수로. 그러면 쉬운 시간에 얼마나 확보해서 어려운 걸 투자하는 이 어려운 걸 투자하는 요 시간에 맨날 변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확보하는 연습이 중요하지. 예? 요거 어려운 거 푸는 건 어차피 힘들잖아. 그래서 모의고사 전체 형태로 봐야 된다. 시간 배분 했을 때 이거를 지금 그렇게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화작문부터 풀어보고 문학부터 풀어보고 아니면 문학하고 비문학부터 풀어보고 아니면 비문학 일부 풀고 문학 풀고 비문학 풀고 이렇게 보고 화작문 풀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해서 립타임을 자꾸 짜봐야지. 보는 시간을 짠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풀 때
문제풀이 상에서 굉장히 편안함.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낌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보고, 이게 괜찮아. 그럼 그대로 한번 또 적용해보고, 요 문제하고 요 문제의 시간 분배가 어땠나. 시간 문제에 대한 내 느낌이 어땠나를 자기가 체크를 해봐야지. 그래서 10번을 연달아 보는 거야. 시간체포형으로 10번 정도를 봐서 시뮬레이션을 분배를 해야지. 이해됐어요? 그래야 나 화작물 푸는 데는 5분을 잡았다. 나는 내 최고 기록이 4분이다. 그러면 화작물 문제, 이게 예를 들어서 화작물 문제가 10문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10문제 화작물 문제는 5분 안에 맨날 풀어야지. 조각조각 풀 때도. 이해돼? 네? 이걸 갖다가 10분 동안 풀면 이때는 화장문 다 맞고 진짜 시험 볼 때는 못 맞지. 또 여기 10분에 연습을 하니까 화작물을 진짜 풀 때 10분을 푸니까 여기서 한 3, 4분 단축해갖고 비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단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오답 정리하지 말고 정답 정리하라는 이유가 이거잖아. 그리고 부분 보는 건 이렇게 랩타임을 정한 다음에 부분 보고, 지금은 뭐라고? 전체 시험을 봐갖고 전체 시간 배분을 연구를 해야지. 실제로 그렇다니까. 2시간을 국어를 풀게 했더니 어떤 애가 97점 나와 평균 20회를 풀었는데, 시간 딱 재가지고 풀었더니 87점이 나와. 77, 76점, 80점 돼. 15점 차이나 15점. 최소. 그치? 모의고사 보니까 얘가 82점 나왔어. 맨날 97점 나오는데. 그래서 너 집에서 숙제하고 오지 말라고. 내가 걔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와갖고 풀고 맨날 시험. 이해돼? 그랬더니 자기는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푼대. 그래서 그래 이거 다 풀고 이거 80점 맞은 거 가지고 천천히 이해하고 다시 풀어. 다시 공부하고. 그건 되는 거. 시험 공부하고 그치? 공부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라고. 시간. 고2 애한테 언어하는 애한테 그랬어. 시간 이게 국어가 80분 푸냐 90분 푸냐? 80분? 그러면 너는 몇 분에 푸냐? 저요? 응. 혼자 집에서 할 때 75분. 75분? 70분까지 땡겨. 왜 땡기라고 하게? 헬라니도 나오면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70분에 땡기면. 근데 75분도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 시간엔 더 힘들어. 더 집중하고. 네 75분 힘들잖아. 70분 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헬라니도 나오잖아. 그럼 너 혼자는 등급 안 떨어지고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헬라니도 오고 그럼 너 나온 다음에 걱정하려고? 70분으로 땡기라고. 됐어요? 네. 정확한 근거를 찾는 법. 이게 문장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아이고. 이거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목적어 서술어. 이거 뭐라고 다. 주어. 두 번째는 목적어. 세 마디잖아. 이렇게. 서술어, 그지?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쭈르륵 났으면 제 1차로는 뭐 하는 거니? 서술어? 요거 주어 검토. 주체가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니? 주어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거 검토. 왜 이렇게 느꼈니? 이 목적어 때문에. 주어와 목적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쌤 여기서 아닌데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 주어를 수식하는 요거 문제나 목적어를 수식하는 요거 문제나 서술어를 수식하는 요거 문제나 이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정확한 근거를 찾으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가야지. 이걸 가지고 제시문에 가면 얘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 이거랑 이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대략의 이거의 의미랑 대략의 의미랑 해서 감으로 딱 하지. 근데 나는 명확하게 이 목적어는 요 목적어랑 관련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보다 했는데 여기다 봄 이렇게 나왔어. 선택지에는 보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또 서술어가 명사로도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런 것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아니면 이 수식되는 거를 제시문과 1대1 대응되는 걸 찾는 거. 국어는 뭐라고? 찾는 거. 99% 찾는 거, 98% 찾는 거. 애들이 하도 아니라도 우결하는 거 딱 2% 있더라, 2%.
주제랑 관련된 거는 뭐라고? 나는 100%인데 애들이 아니래. 그들이 이제 나중에 거의 95점 100점 맞게 되니까 주제랑 관련된 게 100%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래서 그래 99%. 99% 주제랑 관련되고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지. 이게 정확한 근거에서 문장 대 문장으로 연습하니까 정확한이란 거에 자신이 없는 거야, 네가. 내가 그랬잖아. 이 문장과 이 문장과 같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장에 어떤 단어와 여기에는 어떤 단어는 몇 프로 일치율이에요. 왜? 같은 단어라도 요 단어에서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떨어질 수 있고 거리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왜? 이 주어니까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이 주어니까 이렇게 쓴 건데 이 주어가 같은 거야. 그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는데 서술어가 달라지니까 이걸 조금씩 변형시킨 거지. 예를 들어서 맞아. 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는 절벽이다. 여기는 구릉이다. 위에서 보니까 아주 동그랗다. 등고선이. 신기하게. 다 바보지 다. 근데 어떤 제시문을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으로 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으로 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떤 거라도 이게 실체를 잘못 얘기한 거야? 이건 딱 한 문장이거든.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접근해 나가면서 뭘 필요로 해서 이 부분을 읽었구나. 이 부분을 읽었구나. 이 부분을 읽었구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상황을 읽었구나. 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서 그게 이제 출제 의도야. 출제 의도에 따라서 선택지를 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거 뭐 훈련하면 이게 되게 많이 느느냐면 탐구도도 해. 1, 2, 3 몇 번까지밖에 없어. 5번까지밖에 없지? 네가 6번 선택지를 만들어봐. 기출문제. 이 6번 선택지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요게 등고선 문제는 등고선 문제 쫙 찾으면 6, 7, 8, 9번 선택지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돼? 네? 자, 여기에서 사회문화 기능론 갈등론 문제가 나오지? 네. 그러면 이 선택지 5개가 나오지? 다른 유형들을 요 비슷한 소재의 것들을 보면 여기에 선택지 5개가 나오지? 여기 5개, 여기 5개지? 그럼 전부 몇 개요, 총? 15개지? 근데 겹치는 거 빼면 몇 개 정도 나와? 7개 정도 나와, 8개 정도. 선택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뭉치는 거야. 국어도 똑같아. 네가 어떤 문제에 6번 선택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퍼펙트하게 해결됐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네가 그게 전체가 이해되면 이 6번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뭐라고? 근거를 찾아야 돼. 이것들의 근거가 다른. 그러면 근거가 더 명확해져. 됐어요? 근거를 찾아서 6번 선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근거, 여기 있는 근거, 여기 있는 근거를 다 네가 정확하게 찾게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 나온 선택지들의 근거의 가치를 생각해서 유사한 근거를 하나 더 찾아서 여기다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걸 퍼펙트하게 이해 못하면 6번 선택지를 못 만든다고. 근데 이걸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비슷한 유형들의 선택들을 보면 여기에 축적 문제라고 치면 여기서는 1대 25,000, 1대는 이건 계곡선 문제, 이건 주곡선 문제 이렇게 요거는 뭐 이게 했을 때 등고선 문제, 요거는 경사도 문제 뭐 이렇게 다 나오거든. 하나의 공식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과 같이 산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처럼 선택지에 쭈루루룩 이 공식에 대해서 이 산에 대해서 봐야 될 것들이 흩어져 있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택지를 퍼펙트하게 네가 분석한다 하면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등고선 산의 문제를 퍼펙트하게 이해했다는 건데 요 문제 낼 때 이렇게 4개밖에 없지만 또 요랑 유사한 다른 지문을 보면 다른 문제를 보면 또 여기에 특이한 선택지가 있어. 기억해야 돼. 여기도 있어. 그럼 이걸 뽑아다가 여기다 써야 돼. 6, 7번을. 이렇게 쭈루룩 하면 이 선택지가 8개 정도에 이 15개를 커버해.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합하면 선택지가 한 20개 정도만 뽑으면 이런 문제는 다시는 안 틀려. 왜? 이거 이상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지를. 똑같이 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선택지를 썼으면 6번째 선택지를 네가 만들잖아. 그래서 인물관계 문제면 누구에 대한 이 사람은 이런 특성을 놀았어.
B는 이런 특성이 있어, 이 소설에서. C는 이런 구실을 했어. 그러면 여기는 B는 C에게 이렇게 보고 있어. 이거는 C는 A에게 이렇게 보고 있어. 이거는 A, B, C가 공통으로 노리는 건 뭐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가 6, 7, 8, 9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뽑아낼 수 없을 만큼의 선택지가 만들어져. 이게 사실은 그 독서 논술 지도사들이 할 때 뭐 할 때 터득하냐면 발문하는 거로 터득하는데 여기에 어린 왕자가 있으면 이 어린 왕자 이 구절에서 문제를 뽑는 거야. 문제 뽑고 문제 뽑고 그 발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그래. 이해됐어요? 그런 발문할 때 하는 것인데 그게 뽑대 발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육하원칙으로 보라고. 육하원칙 상황으로 이해하면 이게 다 보인다고. 근데 육하원칙 상황에서 여기는 아까 인물 얘기했잖아. 내가 인물을 집중한 것 뿐이야. 인물들을 남겨놓고 이 인물에 따라서 여기에서 A는 뭐 B는 뭐 C는 뭐 하는 것처럼 인물에 따라서 서술어를 배치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만들면 딱 끝내준다고? 6번 선택. 선택지. 정확성이 높아지려면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 하라는 거야? 오답 정리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정답.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거든. 오답 정리 늦었어. 고3 초반에 해야지. 그 인터넷에 전부 다 오답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들 쓸데없이 이거 쓰고 있잖아. 자기가 잘하는 걸 맞춰가지고 욕심 안 내고 실수를 퍼펙트하게 안 하는 게 대박인데 오답 정리해가지고 어려운 거 오답하고 응? 틀린 것도 오답 정리 벌써 다 돼 있어야지. 근데 옛날에는 어려운 거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많이 했으면 막판에는 정답 정리를 해야지. 네? 정교한 시험으로 해서 퍼펙트한 내 강점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됐어요? 네. 그럼 질문 끝이에요. 자, 그러면 2부는 다음에.